월급날이 지나간 지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도대체 왜 당신의 지갑은 이토록 텅 비어버린 것입니까? 어제 하루 동안 도대체 무엇에 돈을 썼는지조차 머릿속에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늦은 밤 퇴근길에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 습관적으로 배달 앱을 열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화면에 뜬 할인 쿠폰 알림을 보고 나도 모르게 또 결제 버튼을 누르고 말았겠지요. 당신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충동 구매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계약한 것도 아니고 호화로운 호텔에서 식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쓴 돈이라고는 퇴근길에 집어든 4천 원짜리 아이스크림, 6천 원짜리 봉지 과자, 그리고 10,000원 남짓한 야식거리가 전부입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순간들에는 다 그럴싸하고 합당한 이유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으니까, 점심을 부실하게 먹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나에게 주어도 되니까. 하지만 그 자잘하고 보잘것없는 숫자들을 모두 더해보는 순간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금액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가장 소름돋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이하고 통제불능한 소비 패턴은 당신의 통장에 여율자금이 두둑할 때 벌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통장 잔고가 바닥을 긁고 있을 때, 단돈 10,000원이 아쉬울 때 더욱 폭발적으로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본다면 가난할수록 단돈 100원이라도 더 처절하게 아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잔인한 현실의 데이터는 우리의 얄팍한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전히 정반대의 참혹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돈이 지독하게 없을수록 오히려 특정 영역에서의 소비는 눈에 띄게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릴 만큼의 거대한 규모로 말입니다. 당신은 왜 뼈 빠지게 하루 8시간을 일하고도 고작 3분짜리 손가락 터치 몇 번에 그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허공에 날려버리는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의 지친 얼굴을 마주하고 뺨을 강하게 내리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쓰레기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구제불능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깎아내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가혹한 자기학대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비극은 당신이 남들보다 게으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하거나 무지해서 일어나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경제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저소득층이 왜 저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그 소비 내역을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경악할 만한 단 하나의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나약한 의지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결핍이라는 이름의 투명한 괴물이 당신의 뇌 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쳤기 때문입니다. 잔인하게 변형된 당신의 뇌가 이제는 거꾸로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고 당신의 소비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극심한 결핍 상태에 내몰리는 순간 인간의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생존의 위협을 동시에 느낍니다. 마치 원시시대의 굶주린 맹수 앞에 홀로 버려진 인간처럼 당신의 뇌는 극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 무서운 심리의 함정은 단지 소수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면,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지독한 생존 본능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사실은 이 파괴적인 패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 속에서 아주 조용히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갑을 갉아먹는 이 괴물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이성을 철저히 짓밟고 그토록 허무하게 지갑을 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함정은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는 퇴근길,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물건을 사는 1차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잔혹한 현상을 향해 감정 조절 소비라는 뼈아픈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장 단도직입적이고 날 것 그대로 표현하자면 기분이 바닥을 칠 때 당신의 피 같은 돈을 써서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는 짓입니다. 당신의 어제 하루, 아니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차가운 눈으로 되돌아보십시오. 직장 상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울하게 치이고
거래처에서는 온갖 클레임이 쏟아져 들어와 영혼까지 갈기갈기 찍혔습니다. 바쁜 업무에 치여 점심조차 제때 삼키지 못한 채 텅 빈 위장과 방전된 육체를 이끌고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증발해버린 상태로 터덜터덜 걷다가 무심코 켜진 편의점 간판에 환한 불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 집에는 먹을 것이 있고 꼭 지금 사야만 하는 필수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면 당신의 손에는 이미 무언가가 묵직하게 들려 있습니다. 4,000원짜리 달콤한 아이스크림, 6,000원짜리 자극적인 과자, 그리고 10,000원이 훌쩍 넘는 캔맥주 내 캔 묶음. 계산대 앞에 선 당신은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짐승처럼 일하고 굴렀는데 내 돈 내고 이 정도 작은 보상은 나에게 해줘도 괜찮잖아. 그 바코드가 찍히는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잠시나마 폭발적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듯 좋아지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비참합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을 위한 근사한 저녁 식사를 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가장 싸구려 진통제를 당신의 혈관에 직접 투약한 것뿐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할수록 내 삶의 결핍이 지독할수록 이 진통제에 대한 갈망은 더욱 끔찍하고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슬프게도 당신에게는 그 지옥 같은 스트레스를 우아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다른 방법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 고급 스파에 갈 턴도 없고 훌쩍 비행기표를 끊어 여행을 떠날 여유도 없으며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마음 편히 만찬을 즐길 자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뇌는 가장 만만하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빠르게 쾌락을 뇌수에 꽂아줄 수 있는 배달 치킨과 편의점 정크푸드로 처절하게 손을 뻗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이 타들어가는 사박 한가운데서 갈증을 이기지 못해 짠 바닷물을 들이마시는 행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장은 목구멍이 시원해지는 느낌에 속겠지만 그 소금물은 결국 당신의 장기를 망가뜨리고 내일 당신을 더욱 끔찍한 갈증의 지옥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값싼 진통제를 막기 위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감정의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 모든 비극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난다면 제가 굳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감정 소비의 진짜 공포는 당신의 똑똑하고도 미련한 뇌가 이 얄팍한 쾌락의 공식을 완벽하게 학습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 값싼 도파민의 단맛을 본 뇌는 다음에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반사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단 하루, 금요일 밤에만 스스로에게 주는 특별한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기는 이틀에 한 번으로 짧아지고 어느새 매일 밤 퇴근할 때마다 무조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좀비 같은 루틴이 완성되어 버립니다. 무서운 루틴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의식적인 판단이나 저항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번 달은 카드값이 위험하니까 아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두 발은 계산대 앞을 향해 기계처럼 걷고 있습니다. 어제 샀던 맥주 한 캔이 오늘은 두 캔이 되고 내일은 세 캔으로 그 규모가 점점 불어납니다. 당신은 겨우 3-4천 원인데 뭐 어때? 내가 이 정도 돈도 못 쓰나? 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겠죠. 하지만 하루 3,000원이 모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 되고 1년이면 당신의 월급 한 달치를 고스란히 앗아가는 100만 원이 넘는 거대한 괴물로 성장하여 당신을 덮칩니다. 더욱 뼈아프고 비참한 현실은 그 엄청난 돈을 허공에 뿌리고도 당신의 실제 인생에서 해결된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도파민이 솟구치는 5분의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분은 다시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텅 빈 맥주캔과 과자봉지만 나뒹구는 방 안에서 다음날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스트레스 수치는 전날보다 2배로 폭증합니다. 가난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푼돈을 모아 소비하고 결국 돈이 더 없어져서 다시 미칠 듯한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악마의 쳇바퀴. 심리학자들은 이 지옥 같은 굴레를 가리켜 감정의 빈곤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빈곤의 함정 속에서 당신의 맑았던 영혼과 소중한 미래는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변명을 멈추고 잠시만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어젯밤 혹은 바로 며칠 전 밤에 당신도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라는 구차한 변명을 입에 달고 배달앱을 켜거나 편의점 비닐봉지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란에 나는 지금 완전히 지쳐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병든 상태를 외면하고 끝까지 진실을 덮어두려는 자에게는 그 어떤 세계적인 명의가 와도 처방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의 무너진 일상을 똑바로 마주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당신은 하루에 몇 푼 안 되는 푼돈을 쓰는 것이 이 비극의 끝이라고 순진하게 착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지 당신의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한 아주 가벼운 마취제 투여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차가운 수술대에 올라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끔찍한 두 번째 함정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지갑을 소리 없이 털어가는 두 번째 끔찍한 질병은 바로 편의를 사는 소비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인간의 뇌는 합리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가장 쉬운 선택을 향해 무너지게 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안타깝게도 언제나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파괴적인 선택입니다. 퇴근 후 밥을 직접 차려 먹을 퇴소한의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으니 손가락 하나로 터치해 배달 음식을 시키고 맙니다.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다는 핑계로 기꺼이 택시문을 엽니다.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돈 한 푼 들지 않을 일조차 남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세탁 서비스에 맡겨버립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행동을 위로하며 이렇게 뻔뻔하게 합리화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야. 나는 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돈으로 정당하게 사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알량한 변명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제발 똑바로 식시해 보십시오. 당신이 피 같은 돈을 지불하고 얻어낸 그 30분의 귀중한 시간 동안 당신은 과연 내일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생산적인 책을 읽었습니까? 아니면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스트레칭이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 소셜미디어의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아무 생각 없이 넘겨보았을 뿐입니다. 남들이 화려하게 살아가는 가짜 일상을 훔쳐보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감만 잔뜩 키워갔습니다. 결국 당신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산 것이 아니라 얄팍한 게으름을 돈으로 포장하고 당신의 얇은 통장을 난도질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편의 소비가 소름 끼치게 무서운 진짜 이유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 점차 당연한 권리이자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돈을 아끼고 뼈를 깎는 절약을 해야 할 절박한 순간에 당신의 몸은 이미 그 편의성에 완벽하게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배달을 시키지 않으면 왠지 내가 끔찍하게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택시를 타지 않으면 지독한 궁상맞음에 비참해집니다. 결핍이 편의를 미친 듯이 갈구하게 만들고 그 편의 소비가 다시 당신을 더 깊은 결핍의 늪으로 질그시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지옥입니다. 이제 당신을 완벽한 파산으로 몰고 갈 마지막 일격. 세 번째 끔찍한 질병인 미루는 소비를 마주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의 지갑에서 당장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마치 돈을 현명하게 아끼고 있는 듯한 치명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의 낡은 자동차 엔진에서 며칠 전부터 기분 나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소에 가면 또 몇십만 원의 거금이 깨질 것이 두려워 당장 굴러가니까 괜찮다며 애써 외면하고 수리를 내일로 미룹니다. 위가 타들어가듯 쓰리고 몸살 기운이 떨어지지 않지만 병원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진통제 몇 알을 사삼키며 미련하게 버텨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과 결핍이 뇌에 쏘아올리는 가장 무서운 시야의 축소, 즉 현재 편향이라는 잔혹한 심리 상태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인간의 시야는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남는 것에만 짐승처럼 좁혀집니다. 저 멀리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우는 전혀 보지 못한 채 당장 쏟아지는 눈앞의 빗방울만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비참한 꼴입니다. 그 미련한 선택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당신의 목을 조르며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수리를 미뤘던 자동차는 어느 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멈춰버리고 초기 부품 교체로 끝날 일이 엔진 전체를 갈아 끼우는 거대한 청구소로 돌아옵니다. 초기 검진을 미뤘던 당신의 몸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중병으로 번져 수술비는 물론이고 병상에 누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막대한 소득 상실까지 겹쳐 당신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래의 당신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를 예약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결국 눈덩이처럼 이자까지 잔뜩 붙은 가장 비싼 영수증을 미래에 강제로 결제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당장의 푼돈을 아끼려다 당신의 생명줄마저 무참히 끊어버리고 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도살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톱니바퀴에서 당신은 과연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끔찍한 고기 분쇄기 속에서 당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을 당장 멈출 방법이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요? 세상의 수많은 대중들은 그저 밤을 새워 투잡을 뛰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서 수입의 규모를 늘리기만 하면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가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돈을 더 벌어봤자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허망한 짓일 뿐입니다. 상위 1%의 지독하게 현명하고 냉혹한 자들이 이 가난의 함정을 탈출하는 방식은 일반인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돈을 쫓아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편함과 고통을 기꺼이 끌어안고 단기적인 쾌락에 대한 더러운 중독을 싹둑 잘라냅니다. 그들은 당장 기분이 나아져야 한다는 그 알량하고 원초적인 본능을 쓰레기통에 무참히 처박아 버립니다. 성공하는 자들은 고통을 마취시키는 대신 그 고통을 두 눈을 부릅뜨고 마주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당신이 오늘 밤 당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실천해야 할 목숨을 건 3가지 생존 전략을 차갑게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당신의 동선에 3초의 검문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밤 퇴근길 익숙하게 편의점 문고리를 잡으려는 그 순간 혹은 배달앱의 결제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무는 그 찰나의 순간에 무조건 동작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3초 동안 눈을 감고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서늘하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진짜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한 음식을 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병든 마음을 달래줄 싸구려 진통제를 사고 있는 것인가? 이 짧지만 고통스러운 3초의 멈춤이 당신의 마비된 이성을 깨우고 궤도를 이탈한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공간의 굴레를 잔인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파괴적인 소비 습관은 특정한 공간과 길에 악착같이 거머리처럼 늘어붙어 있습니다. 내일 퇴근할 때는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니라 조금 다리가 아프고 멀더라도 그 지긋지긋한 편의점이 절대 보이지 않는 낯선 골목길로 돌아가십시오. 집에 도착하는 즉시 스마트폰을 열어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는 모든 배달 앱을 정확히 7일 동안만 가차없이 삭제하십시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 지독한 피로감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견뎌내고 냄비에 물을 올려 투박한 라면 하나를 직접 끓여 먹는 그 원초적인 불편함에 다시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이번 주말에 방구석에 앉아 반드시 거행해야 할 인식의 숙청일입니다. 당신의 카드 명세서를 펼치고 붉은색 펜을 들어 10,000원 이하로 결제된 모든 자잘하고 부끄러운 내역에 선명하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 하찮은 푼돈들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하고 끔찍한 총액을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마주하십시오. 그 숫자가 당신의 얼굴에 던지는 엄청난 모멸감과 섬뜩한 분노만이 당신의 좁아진 시야를 찢어발기고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이제 당신의 두 눈을 가리고 있던 환상과 변명의 장막은 모두 찢어졌습니다. 가난이라는 환경 자체가 당신의 소비를 미친 듯이 부추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당신 뇌 속의 또아리를 튼 결핍과 공포의 심리가 그 병든 마음이 당신의 마지막 남은 핏방울까지 쥐어짜내게 만든 원흉입니다. 오늘 당신이 뼈아픈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뇌의 끔찍한 함정에서 한 발짝 걸어 나온 위대한 시작입니다. 다음번 퇴근길, 온몸이 부서질 듯 피곤하고 상사에게 시달려 세상이 끔찍하게 원망스러울 때 절대 그 얄팍한 푼돈으로 가짜 위로를 사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묵묵히 집에 돌아와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고 세상과 단절한 채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깟 싸구려 쾌락의 조각이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오늘 밤을 견뎌낼 수 있고 훨씬 더 단단해진 채로 내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평생 밑바닥에 올가매려 했던 이 가난의 수렁에서 당신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려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선택은 바로 오늘 밤 당신의 그 작은 손가락 끝에 무겁게 달려 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지독하고 처절한 생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